저희 어머님께서 암 투병을 하셨었는데 머리가 막 빠지고 엄마 어떻게든 이쁘다, 엄마가 제일 예쁘다. 저는 엄마 아빠 때문에 가수예요. 어떡해. 다이아 예능이 아니라 맞아요. 인간적인 좀 그런 인터뷰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는 인터뷰거든요. 감사합니다. 저희 생각은 저는 예빈 씨가 나왔던 모습들 기억이 나요.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로 제대로 된 연습생을 했던 것 같은 느낌? 채연이랑 희연 언니가 그랬듯이 나도 우리 팀에 도움이 많이 돼야겠다. 연습을 하다가도 제일 늦게 퇴근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엄청 열심히 했어요. 채연이가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 되게 많이 봤어요.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해야겠다. 책임감을 가지고 나갔다는 느낌이 드네요. 지금 네.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. 제 이름 앞에 다이아가 있었잖아요. 네, 근데 그 유니티 멤버 안에 들었을 때도 되게 기분이 남달랐을 것 같아요. 진짜 남달랐어요. 제가 더 유닛을 하면서 저희 어머님께서 항암 치료를 하시고 암 투병을 하셨었는데 한창 더 유닛 준비할 때니까 엄마가 저한테 말을 안 했어요. 화가 나는 거예요. 왜 말 안 했는지. 네. 아니 나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는데. 그래서 엄마 갔는데 살이 너무 많이 맞은 거예요. 다 마음도 되게 많이 아프고 엄마가 그 치료제가 너무 세서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. 새벽에. 그래서 제 영상만 계속 찾아보신대요. 보고 싶은데 보지는 못하고 더 열심히 해야 화면에 한 번이라도 잡히고 하니까. 그래서 뭔가 더 욕심이 났었던 것도 있었거든요. 파이널 무대 때 저희 멤버들이랑 부모님, 가족들이 응원을 왔었는데 제가 이렇게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엄마가 딱 보였었어요. 근데 엄마가 계속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. 그러고 나서 딱 2위로 제 이름이 불러졌을 때 엄마가 고개를 이렇게 숙이시는데 분명 우시는 걸 거 아니에요. 어머니도 가수를 반대했는데 엄청 만나셨어요. 뭔가 영화 같다. 그리고 나서 막 엄청 싫어하시더니 제 데뷔하고 나서 저희 엄마 미용실을 차리셨거든요. 이름이 다이아예요. 아 그래요? 자랑스러우신 거죠 이제. 춘천에서? 네, 춘천에서. 네. 저희 엄마 미용실에 가면 약간 다이아 박물관 수준으로 머리가 막 빠지고 머리를 밀고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엄마 혼자 속상해 하셨었는데 엄마 어떻게든 이쁘다, 엄마가 제일 예쁘다 뭐 이렇게 위로를 해줬었어요. 사실 예빈 씨도 많이 걱정도 많이 하셨어요. 엄청 많이 힘들었어요. 되게 무서웠어요. 지금은 너무 건강하셔서 미용도 열심히 하시고 지금 저보다 머리 기세요. 아 그래요? 네. 그렇게 해서 뭐 다이아가 됐고 데뷔를 하게 됐고 이런 과정들? 완전 어렸을 때부터 가수가 꿈이었었는데요. 엄마한테 엄마 나 연기 학원을 다니고 싶어. 강원도 춘천 사람이거든요. 네. 아침 7시에 전철을 타고 남춘천역에서 거의 한 1시간 반을 상봉까지 가서 상봉에서 또 갈아타서 여의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. 보조 출연 알바 같은 것도 막 알아봐가지고 혼자 다니고. 중학교 때부터? 네,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. 그거를 포기를 안 하고 계속 다녔어요. 저희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계속 약간 얘 봐라? 포기를 안 하네? 연기학원에서 내방 오디션 같은 거 있잖아요. 특기로 노래를 불렀거든요. 근데 보컬로 붙은 거예요.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. 최종만 4-5번을 봤어요. 근데 그것도 보컬로. 그래서 이게 뭐지? 잠깐만, 그럼 그 전에는 보컬은 아예 안 배웠어요. 아 근데 네. 이렇게 된 거야? 본격적으로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노래를 배워야 될 것 같아. 그래서 강남역 쪽에 있는 보컬 학원을 다녔어요. 연기자 회사 오디션 봤을 때 저를 캐스팅해 주셨던 팀장님 계셨었는데 지금 같은 멤버인 희연 언니를 팀장님 밑에서 배울 때 알게 된 언니거든요. 저는 희연 언니가 되게 동경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. 너무 막 예쁘고 춤도 잘 추고 와 저런 사람이 연예인 하는구나. 희연 언니가 MBK 오디션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. 같이 갈 생각은 안 하고? 그냥 저는 계속 배우는 입장이었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막 고3이 돼버린 거예요. 어떡하지? 근데 저는 대학 생각이 진짜 전혀 없었거든요. 근데 고3이 됐는데 준비한 것도 없고 연습생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된 게 없는 거예요. 학원을 계속 알아보던 중에 희연 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. 예빈아 잘 지내? 근데 혹시 너 키가 몇이었지? 저 한 162, 3? 이렇게 말을 했어요. 했더니 넌 이제부터 164야. 네? 왜요? 이랬더니 자기가 이번에 데뷔를 할 것 같은데 마지막 멤버를 뽑고 있다. 계약을 하고 사장님이 저한테 다시 오셔서 너 솔직히 말해 키 몇이니? 162입니다. 막 그렇게 돼가지고 당연히 마지막 멤버로 제가 합류를 하게 됐어요. 근데 저는 춤을 처음 춰봤어요. 가수가 꿈이었는데 저는 걸그룹이 아니라 발라드 가수를 꿈꿨었거든요. 인디 음악 좋아하고 기타 사운드 좋아하고 막 이랬었는데 안무를 배웠는데 또 춤을 처음 추잖아요. 맨날 나머지 연습하고 안 돼서 울고 데뷔 앨범 왠지에서 이렇게 팔 돌리는 넘버 있거든요. 이게 지금은 돼요. 근데 연습할 때 안 돼서 쫓겨났었어요. 나가가지고 소파에 앉아서 수고했어 오늘들을 들으면서 계속 울다가 너 들어와 해봐 되는 거예요.
그러니까 제가 너무 처음 해보고 못하고 이게 너무 자신감이 너무 없으니까 계속 연습을 하고 어떻게 하다가 9월 14일에 딱 데뷔를 하게 됐어요. 근데 제가 첫 데뷔곡이 파트가 한 줄이거든요. 벌스 한 줄만 하고 파트가 안 나와요. 오 그댄 아나요 난 다 알아요 나만 달리게 말해보면 나고 끝이에요. 제 자신이 너무 창피한 거예요. 저는 부모님 때문에 항상 멘탈 케어를 하는 편인데 제가 그렇게 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해주셨던 말이 너가 연습생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을 때를 생각해봐라. 너가 파트가 그렇게밖에 없다고 지금 거기에 불만족하면 넌 앞으로 모든 걸 했을 때 만족하지 못할 거라고.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진짜 원하던 꿈을 이뤘는데 이런 거 하나에 내가 흔들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. 그러다가 중간에 그 길에서라는 곡을 준비할 때 이기용배 작곡가님께서 파트가 정해지기 전에 한 번씩 한 번 다 불러봐라 이렇게 하세요. 예빈이가 후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다. 벌써 한 줄을 부르던 사람이었는데 부르다가 후렴을 불러 갑자기 후렴을 부르라고 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했던 게 빛을 발하는구나. 그 이후로 다이아 노래에서 후렴을 제가 맡고 있어요. 그 길에서 잘 됐었던 걸로 네, 저희 역대급으로 순위가 높았었던 것 같아요. 6시 되면 막 딱 내리면은 확 올라오잖아요. 차트에서 1위부터 있을 리가 없으니까 밑에부터 보자. 그래서 확 내려가지고 100위부터 하나씩 올라갔는데 29위에 있는 거예요. 다 울었어요, 멤버들이. 다 같이 앨범을 사인하고 있었거든요. 사인 막 몇백 장, 몇천 장 막 울면서 이렇게 막 하면서 처음에 한 소절만 맞아요. 멤버가 제일 먼저 솔로로 데뷔할 때 본인이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노래인 네. 것 같아요. 그런 느낌이. 딱 듣고 노래 너무 좋아요. 이거 무슨 곡이에요? 근데 너 솔로라고 하시는 거예요. 진짜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 한 번은 저를 믿어주신 것 같은 기분에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. 얘기 보고 제가 이번에 솔로 앨범 Yes I Know로 첫 솔로 데뷔를 하게 됐어요. 저희 다이아 멤버들 응원 받으면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. Yes I Know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엄마가 완치를 하시고 괜찮아지셨는데 아빠가 지금 좀 몸이 안 좋으세요. 저는 엄마 아빠 때문에 가수의 꿈을 이룰 수 있었고 노래를 하고 있으니까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. 제가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. 아프지 마세요. 사랑합니다.